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슬입니다. 오늘은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푸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알코올 중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들이는 노력의 기간을 되게 짧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일주일에 봤는데 안 돼요? 2주일에 봤는데 안 돼요? 저는 3주 차인데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광고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꾸 일주일에 몇 킬로 감량, 2주 만에 몇 점 상승, 뭐 단기간에 뭘 이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로 되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대죠. 현대사회의 구조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쏟아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도 뭔가를 이룩할 때 자꾸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속도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랑 관련된 것들인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된 과정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중독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분명 한두 잔으로도 만족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마시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원하는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 그 양으로는 내가 원래 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고 술이 세진다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점점 주량이 늘어가죠. 그런데 이것도 주량이 한 병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2병, 3병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한 병이 2병이 되고 2병이 3병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그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주 먹고 좀 더 많이 먹었다면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짧은 시간에 주량이 늘겠지만요. 어쨌거나 여기서의 핵심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꾸준히 조금씩 성실하게 마시는 알코올의 양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주종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핵심은 이렇게 중독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이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중독자가 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습관과 관련된 정말 많은 도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도서들을 읽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습관책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알코올에 대입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성실하게 중독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잘 밟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책에서 제시하는 습관 전략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따랐는지 확인해보면 약간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책에 제시된 몸의 습관 패턴을 새기는 7가지의 힘,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 위해 이 습관 전략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의 사다리 만들기. 자, 이거는 작은 단계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개념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주량도 처음부터 굉장히 세게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런 거에서 시작했죠. 자, 두 번째, 커뮤니티에 의지하기입니다. 자,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습관을 조금 더 수월하게 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혼술을 했던 거는 아니죠. 같은 뜻을 가지고 또 술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뜻을 나누고 한 게 술 먹는 버릇을 좀 더 몸에 확실하게 배기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길 원한다면 그 일에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혹은 퇴근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뭔지 생각해 본다면 집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한 잔 기울이고 이런 것들에 중요성이 더 부여됐던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훨씬 더 쉽게 들었겠죠. 네 번째, 일을 쉽게 만들기입니다. 애써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일을 수행하기가 쉽다면 습관을 들이기가 엄청 쉽겠죠. 제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카트를 들여다보면 카트에 술이 안 담긴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술들이 다 어디로 가냐? 냉장고로 들어가겠죠. 내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술이 있다면 엄청나게 마시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쉽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술 마시는 습관을 몸에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뇌 해킹하기. 이거는 행동을 먼저 바꿔야 정신의 변화가 뒤따라온다라는 이론인데요. 행동을 바꿔서 뇌를 속이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6번째는 매력적인 보상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술 자체를 매력적인 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회식하면서 술 마시기,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기 위해서 축배 들기,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고 위로 좀 하시기.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술을 계속 이용해왔죠. 7번째, 몸에 깊게 새기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과 생각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으면 뇌는 이 정보를 저장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즉, 몸에 패턴을 새기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세지도 않은 술이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퇴근 후에 하는 맥주 한 캔이 패턴이 되어서 몸에 깊게 새겨지면 그것 없이 잠을 못 잔다거나 하루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독이고요. 어떤 행동을 일상적인 패턴으로 만들면 그것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는 습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몸의 습관을 새기는 방법을 아주 충실히 잘 따라왔습니다. 충실한 법칙을 따라 오랜 시간을 들여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반면 중독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그렇게 충실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든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도전을 해야 내 몸의 패턴이 되고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우리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좌절하고 말았죠. 전략적이지도 않고 꾸준하지도 않고 착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2주, 3주, 길어봐야 2달 정도 노력해보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손을 놔버리죠. 내가 들인 노력의 시간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내가 착실하게 잘 따라온 이 중독의 늪을 벗어나려면 적어도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노력쯤은 들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좀 더 빨리 벗어나려면 병원이나 상담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시야가 넓어져서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중독을 벗어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치료도 받다 말고 해선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중독도 결코 쉽게 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